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인사를 좀 대체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깜짝 인사 등용을 통해 가지고 불안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인사예요. 또 그러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인사다. 네. 그러니까 저 인사에는 저분은 분명히 다음에 서울시장을 타겟으로 볼 건데 저 사람 또 어디 딱 그런 정도 그런 제가 뭐 올 벌써 일찍 뭐 얘기하고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임명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깜짝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도 너무 힘들고 하루 또 이게 인수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국정이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를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립감이 매우 센 사람이 포스트에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들 특히 다선 의원들을 전진에 배치한 거는 매우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통령 인사 살펴보겠습니다. 총리 김민석, 비서실장의 강훈식, 정책실장의 김용범, 대변인의 김유정, 오늘 뭐 정부 홍보 또 민정수석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디에 방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이 들어가더라도 실무를 해본 관료. 네. 김용범 수석 같은 경우도 실장이요. 네,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실무까지 해본 경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을 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잘 살피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관료와 학자들을 그대로 두는 거 아니에요. 관료들은 상명하복에 뭐 이제 익숙하고 그리고 또 실무에 능하고 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론에 박지만은 실행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는 정치인 뭐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좀 국민의 여론을 살피면서 총괄하는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네. 정책실장은 관료 출신, 경제수석, 경제성장수석이죠. 학자 출신 해가지고 서로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것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예, 뭐 정책 수석 같은 경우도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은 또 현장에서의 경험들이 네.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해시드 대표도 3년 정도 하셨고 그렇죠. 현장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정치인과 학자와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김현수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여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임명된 주요 포스트에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깜짝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경제도 너무 힘들고 하루 또 이게 인수위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국정이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를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립감이 매우 센 사람이 포스트에 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들 특히 다선 의원들을 전진에 배치한 거는 매우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여론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걸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로 후보로 지명된 분 같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임명했다는 거는 바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기해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관점을 봤을 때 벌써 5년을 내다보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이 일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인선은 아주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정권 재창출은 너무 앞선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제 시작인데. 김성태 전 대표님, 경제부총리 구윤철, 통일부 장관 정동영, 환경부에는 앞서 출연했던 김성환 의원 등이 거론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정치와 그 정무적 판단이 잘 이루어져야 할 그런 부처에는 정치권 인사를 대체로 많이 중용하고 또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정 경험이 많이 필요한 그런 이제 경제 부처라든지 또 뭐 산업 정책 이런 쪽은 또 관료, 정통 관료를 갖다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뭐 그런 형식. 그리고 뭐 자신의 오랫동안 조력을 받은 그런 핵심 정책통들은 또 정책 관련 대통령실에 또 임무뿐만 아니라 이제 부처에서도 그런 역할을 또 맡길 것 같고, 대체적인 뭐 인사평가를 하면은 뭐 국무총리 김민석 뭐 또 이 수석 최고부터, 그러니까 가장 자신의 이제 심중을 잘 아는 그런 핵심을 총리로 앉히고, 또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을 또 이렇게, 참 우상호 같은 수석 같은 경우는 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까지 역임하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그런 상당히 괜찮은 인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강훈식 또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대체로 저도 뭐 저분하고 같이 또 상임에서 근무도 같이 해보고, 저 원내대표 시절에 국토교통위에 저 활동을 할 때 제가 경험을 했는데 성격이 그렇게 뾰족한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네. 상당히 또 이렇게 소통 잘하고 또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형님 받죠. 동생 이렇게 네. 하면서 상당히 좀 친화력이 좋은 양반들이.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인사를 좀 대체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깜짝 인사 등용을 통해 가지고 불안한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인사예요. 또 그러면서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상당히 전략적인 인사다. 네. 그러니까 저 인사에는 저분은 분명히 다음에 서울시장을 타겟으로 볼 건데 저 사람 또 어디, 딱 그런 정도, 그런 제가 뭐 올 벌써 일찍 뭐 얘기는 하고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략적 인사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영식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대통령실 경제팀 참모들로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 등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이끌겠다, 이런 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해석들을 하는데요.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제가 볼 때 여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됐었고 뭐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권으로서 아마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 경제 문제에서 성장 문제에 대한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3년 동안 이 사회 문제에 집중하면서 경제를 거의 제대로 챙기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의 어떤 그 기대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보다 우선시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성장 정책을 우선시를 이제 하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유심히 보면은 앞에다가 뭐라고 해놓으면 소득주도 성장 정책 전략으로 갔어요. 말은 이게 성장 전략인데 앞에 소득 이 주도로 달아나서 사실은 이 분배 정책을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전제 없이 분배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 딱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제시하는 정책보다도 성과로 이어져야만이 나중에 단단한 여론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